됐어. 시작합시다. 말아먹었지만 어쨌건 합시다. 아, 이거 맛있었다. A 맛있는 코드 소스. A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죠. 그래서 뭔가 내용이 쓸데없이 뭐 길어있어. 데니스가 일하기 싫다 해가지고 그 패스트푸드 식당을 차리기로 했는데, 일하기 싫은데. 근데 그 요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요리 세 가지가 그 A는 덤플링 만두고, B는 그 크랜베리 주스고, C는 그 무슨 밀크 팬케이크인데, 어쨌거나 A, B, C는 그다지 뭐가 A고 B고 C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A, B, C 요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리가 있을 때 그 A, B, C 세 가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몇 가지 요리 코스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리 그 코스라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그거 한 가지 방법 사용할 때마다 이걸 하나를 소모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1, 2, 1인 경우를 보면은, 아니 좀 더 큰 경우 2, 3인 경우로 보자.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7명밖에 못 받는 레스토랑. 맞아요. 7명밖에 못 받죠. 2, 3이면 우리는 여기서 뭐 이거를 뭐 0, 0, 1로 한 명, 그리고 0, 1, 0으로 한 명, 1, 0, 0으로 한 명, 그렇게 하면 1, 1, 2 남죠. 그리고 0, 1, 1로 한 명, 1, 0, 1로 한 명, 이렇게 총 5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받을 수 있는 손님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쪼개서 만든 것, 그러니까 0이나 1 중에 선택한 것을 3개 붙인 것의 부분집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0, 0, 0은 이건 요리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뺍니다. 이렇게는 손님을 못 받아요. 여기다가 조금 전에 했던 거에다가 1, 1, 0, 그리고 1, 1, 1까지 이렇게 총 7가지 방법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처음에 주어지는 자원을 가지고 이 7가지 중에 몇 개나 줄 수 있느냐가 이번 문제거든요. 문제 상황이 같으면 왜 안 되냐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같으면 왜 안 되는지 같은 거에 신경을 쓰면 그동안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크랜베리 주스랑 누가 만두를 먹냐고요?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최대 몇 명이나, 제발 좀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거 좀. 최대 몇 명이나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여기까지 다 줬다고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미 다 줬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까지 주고 남은 게 1, 1, 2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1, 1, 0을 줘버리면 0, 0, 2가 남은 걸로 아무것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선순위를 조금 아무렇게나 우선순위를 잡아놓으면 이게 줄 수 있는 걸 못 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큰 거를 먼저 주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놓고 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A, B, C가 이런 관계가 되도록 3개를 정렬을 합니다. 그러니까 3칸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정렬을 해요. 그러니까 뭐 소트 같은 함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정렬을 해요. 그리고 일단 하나씩 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하나씩 주는 건 이 2개씩 주는 것보다 항상 이득이니까. 왜냐면 하나씩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2개씩의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항상 이득이니까 일단 하나씩인 걸 먼저 체크를 해요. 그런 다음에 2개씩인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2개씩은
제일 많은 거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거를 먼저 줘봅니다. 줘봐서 안 되면 그 다음 거 주고 안 되면 그 다음 거 주고 하는 식. 아니, 안 되면 아니라 되든 안 되든 그 다음 거 주고 그 다음 거 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그 어려운 케이스가 2, 3인데 2, 0은 그러니까 여기서 2, 0인 경우에는 이걸 다시 정렬을 하니까 아니 반대로 아까 반대로 이렇게 합시다. 2, 0이면 0, 2, 2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그 하나씩 들어가면 1 이렇게 두 개 받았죠. 그럼 1 남죠. 그러면 1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빨리 얘기했는데 이렇게 총 3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0, 2, 2라고 들어오면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2개짜리를 그 많은 걸 먼저 주는 식으로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적은 거 체크를 하는 식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까지 다 줄 수 있으면 3개짜리 주면 됩니다. 왜냐면 2개짜리로 뭔가를 만드는 건 항상 그 3개짜리를 만드는 것보다 이득이거든요. 0, 1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1 주는 것보다 0, 1 주는 게 항상 이득이기 때문에. 아니 됐어요. 요리에 대한 그건 됐어요. 요리에 대한 불만은 됐어요. 이 요리 종류에 대해서는 불만은 문제 출제자한테 가서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케이크를 주고 C는 팬케이크랑 우유를 같이 주고 있어. 우유가 들어간 팬케이크 아니고? 우유가 들어간 팬케이크야? 같이 주는 게 아니라? 밀크 팬케이크잖아. 아하, 그렇구만. 그럼 인정. 그래서 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그 ABC를 일단 ABC가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A, B, C 3개의 숫자가 그 C가 제일 크고 A가 가장 작게 되도록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한 개짜리 주는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하고 2개짜리 주는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하고 3개짜리 주는 것들을 전부 체크를 한다. 근데 여기서 한 개짜리 주는 거는 그 2개짜리 주는 거 만드는 것보다 항상 이득이기 때문에 한 개짜리를 2개짜리보다 먼저 체크하는 게 항상 좋죠. 그리고 2개짜리 만드는 것들은 전부 3개짜리 111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2개짜리를 전부 체크한 다음에 3개짜리로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그 안에서의 체크 그러니까 2개짜리 안에서 뭐가 먼저냐는 그 많은 걸 먼저 주는 쪽으로 체크를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은 걸 먼저 줘버리면 그 이렇게 1, 2를 먼저 줘버리면 많은 게 2개 남거나 해가지고 못 주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그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뭐 4인데 사실은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죠. 그러니까 4개 전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뭐 1, 1 다 주고 1, 1 주고 1, 1 주고 1, 1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씩 주고 1, 1, 1까지 총 7개를 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답은 항상 0에서 7 사이의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A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틀린 거 없죠? 네, 방금 프루프 바이 AC 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그 다음 B번인데 저 선생님 B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네, B요. 아니 가게에 대한 얘기는 됐어. 요리에 대한 얘기도 됐고 문제에 대한 질문만 하세요. 문제 B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정확한 내용은 잘 안 봤습니다, 저도. 네. 근데 이 학생이 뭔가 시험을 2번 봤어요. 뭔가를 적어봐. 다 지웠네. 시험을 2번을 봤는데. 시험을 2번을 봤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X등을 했고, 두 번째 시험에서는 Y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최종 점수는 이 두 개의 등수의 합으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최종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또 매기는데, 그때 그 현재 내가 될 수 있는 등수의 될 수 있는 최종 등수, 그러니까 몇 등부터 몇 등까지인지를 알아야 되라는. 사람은 N명이 있고, 그 각 시험마다 이제 될 수 있는 그 등수는 전부 다 다릅니다. 1부터 N까지. 네, 1부터 1등부터 N까지. N까지. 그랬을 때 내 등수, 첫 번째 시험 X랑 두 번째 시험 Y의 등수가 나왔을 때 최종 등수가 몇 등이 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동점인 경우에는 그 등수를 더 낮게 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 그러니까, 중에 제일 낮은 걸로 전원을.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 점수가 뭐 333, 45였다. 이러면은 이 3점인 사람 3명은 다 1등인 게 아니라 공평하게 3등, 3등, 3등입니다. 네. 4등, 4등, 5등. 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가능한 등수의 범위를 구하라 이건데, 일단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X 플러스 Y, 이 최종 점수를 현재 내 거를 알고 있으면은 나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점수를 최대한 X 플러스 Y에다가 때려 박으면은 내 등수가 최대한 낮아질 거고, 그렇겠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X 플러스 Y 플러스 1에다가 때려 박으면은 네. 내 등수가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X 플러스 Y점에다 때려 박으려면은 이제 가능한 값이 이제 1부터 N 사이에 있는 값들이 가능한 숫자인데, 얘네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일단 이 값을 M이라고 둡시다. 두 개 더했을 때 M이 나오는 숫자의 가지수를 구하는 건데, 될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러지? 첫 번째 시험에서 가장 가능한 가장 작은 수? 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N-N 이거가 최소가 될 거고, 최대는 뭐 당연히 N이겠죠.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제 N-N부터 N 사이의 숫자가 이제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막 선택이 될 텐데, 이제 실제로 이 가능한 범위에 있는 숫자가 몇 개인지를 적절히 세주면은 됩니다. 몇 개 있느냐.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등수들은 전부 다 X 플러스 Y, 그러니까 N보다, 아무리 문제를 해도 N보다 크거나 N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잘 세줘가지고, 그것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아무거나 매칭해라라고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6이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9였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험에서 3등이었던 애는 두 번째 시험에서 6등, 첫 번째 시험에서 4등이었던 애는 두 번째 시험에서 5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 4개의 친구들이 매칭이 되고, 네. 이제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뭔 짓을 하든, 근데 나보다 크거나 나보다 작은 수밖에 없으니까 애들끼리 다 더해줘가지고 나보다 큰 거, N보다 작은 거의 개수를 사셔가지고 정답에도 더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낮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풀리고요. 가장 낮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풀리고요. 가장 높게 하는 거는 이제 N-1을 대입해가지고, 아니구나, N 플러스 1. 이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10점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렇게 최대한 애들을 이렇게 10점이 되도록 다 때려받고 4, 6, 5, 6, 4 뭐 이런 식으로 때려받고 이제 또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남은 애들 전부 다 나보다 크거나 나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네? 아까는 동점인 애들은 다 내 등수랑 같은 등수였으니까 답에서 더해줬는데 이번 경우에는 점수가 M이랑 같은 애들은 나보다 등수가 낮은 애들이니까 더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얘네들만 세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내가 될 수 있는 등수의 최대가 나온 거고 자세한 아까 똑같은 방식 아까 설명했던 M을 X 플러스 Y 넣었을 때 방식으로 하면은 내가 될 수 있는 등수의 최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출력하면 되고 자세한 증명은 안 했습니다. 시스템 테스트가 패스했으니까 아마 맞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x 플러스 y나 x 플러스 y 플러스 1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매칭시키고 나면 매칭시키고 남는 것들은 이미 전부 어차피 높거나 어차피 낮거나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맨 앞 맨 뒤 부분은 자르고 그 부분만 잘 구해서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참고로 더해서 M이 되는 애들은 서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네. 얘네를 빼고 남아있는 애들도 전부 다 같은 숫자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네. 맨 앞이든 맨 뒤든 그렇죠. 맨 앞이든 맨 뒤든 어쨌든 남은 숫자들은 전부 다 똑같은 숫자들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매칭시키는 게 뭐라고 해야지? 판을 흔들지 않고 적절히 잘 매칭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네들 사이에서 뭘 매칭을 시키든 뭐 그러니까 아까 그 경우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높여야 얘네들끼리 뭘 매칭시키든 결국 M값을 넘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긴 한데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같은 숫자는 같은 숫자끼리 매칭시키. 어쨌든 우린 결국 개수를 세는 게 목표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B번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좀 이따 자세한 증명은 난 못하겠습니다. 아이씨 이거나 풀걸. 이거나 풀걸. 그리고 C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와. 네, 그래서 C번 문제는 스카이스크래퍼스. 이 문제는 C1이랑 C2로 나뉘어 있는데 C1이랑 C2는 그 n의 크기가 달라요. C1은 n이 1000까지고 C2는 n이 50만까지 들어옵니다. 일단 C1이랑 C 문제를 설명을 하면은 일단 어떤 건물의 높이가 1부터 n까지 주어집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스카이스크래퍼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i번째 건물에다가 그 높이 AI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I, J, K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J랑 K 사이에 있는 I를 잡았을 때 AI가 AJ랑 AK 둘 다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 여기 이 지점에 스카이스크래퍼가 있고 이 지점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 J와 K 사이에 있는 I에 대해서 그 I 번째가 그 A, J, A, K 둘 중에 하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하게 A라는 그 배열을 만들고 싶은데 그 A는 각각 그 우리가 M이라는 숫자를 M이라는 그 배열을 받습니다. 그 M이 뭐냐면 처음에 있는 건물의 높이예요. 그 처음에 있는 건물의 높이 이하인 A를 각각 정하려고 해요. 각 그 칸에 대해서. 이때 우리는 그 앞에서 얘기한 그 A, I, J, K의 그 규칙,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양쪽 옆에 있는 어떤 지점, 임의의 지점 잡았을 때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라는 규칙을 만족하면서 이 전체 스카이스크레이퍼의 높이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이 건물들의 높이, 그러니까 스카이스크래퍼들의 높이를 건물들의 높이 이하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1, 2, 3, 2, 1이면 어떤 두 지점을 잡고 사이에 어떤 지점을 잡아도 그 사이 지점이 양쪽 두 지점 잡은 것보다 작아질 수는 없고요. 이 16, 6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 16, 8을 그대로 다 쓰면 제일 높은 걸 다 찍으면 그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10, 6, 8 이런 식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게 양쪽에 그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씩 찍었을 때 그 두 개보다 둘 다 작은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가능한 한 제일 크게 잡으면 16, 6이다. 그래서 8 대신에 여기 왜 펜 안 돼? 6을 잡는다. 이렇게 스카이스크레이퍼를 건물의 높이보다 낮게 잡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규칙을 적용해서 스카이스크레이퍼를 만들 때 가장 큰 스카이스크래퍼를 출력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게 두 가지 이상이면 그 중에 아무거나 출력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 문제고요. 선생님? 홍기 선생님? 예? 예? 저 산을 그려놓고 뭘 하시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 마시고 와야지. 네. 자, 그래서 일단 C1이랑 C2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C1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냥 아무 점이나 제일 높은 점으로 잡고 이것보다 높은 것들은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다 깎아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딨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점을 제일 높은 점으로 잡고 그거보다 낮은 건 이렇게 이 가운데 지점 잡은 거보다 큰 것들은 그 높이에 맞게 그 왼쪽으로 하면서 깎아내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깎아내리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을 구하면 답을 1번부터 n번까지 전부 구하면 되는데 한 번 답을 구하는데 n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 제일 높은 지점을 n개를 잡을 수 있으니까 높이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것보다 같거나 낮게 잡아야 돼요. 총 n개를 가지고 잡으니까 그러니까 최대 높이를 n군데를 잡을 수 있으니까 n제곱이 되겠죠, 이게. 이렇게 해서 C1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C2는 n이 50만이기 때문에 이런 코드로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2는 선생님 C2는 어떻게 하죠?
C2는 n 제곱 풀이를 n으로 풀면 됩니다. 네. 네? 좀 알아듣게 예. 설명해 주시겠어요? 풀이는 비슷한데요. 네. 결국 가장 높이 되는 지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걔네들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걸 전부 다 깎아내리는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가장 높게 될 부분을 미리 정해놨던 거가 이제 C1의 풀이었으면은, 네. C2는 이제 그 가장 높게 될 지점이 뭔지를 왼쪽부터 이제 차근차근 계산해주고, 이거 또 오른쪽부터 차근차근 계산해줘가지고, 이제 겹치는 모든 부분에 가까운 데에서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넓이의 최대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 중에 최대를 골라가지고, 걔네들 기준으로 깎아내리면 됩니다. 그렇죠. 대충 이런 풀이인데, 그래서 그 왼쪽부터와 오른쪽부터를 좀 더 자세히. 왼쪽이나 오른쪽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일단, I번째 칸은 무조건 사용한다 치고, 네. 그러면은 이제, 높이가 적당히 이렇게 막 있으면은, 기존에는, 그러니까 I-1번째까지, I-1번째 칸까지 무조건 사용한 어떤 최대의 넓이? 그걸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넓이의 구조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 지점이라 해야 되나? 위치랑, 한 번 더 써야겠다. 위치랑 높이.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의 리스트가 쭉 있는데, 어떤 규칙을 만족해내냐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거의 높이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높이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이런 부등호를 만족해가면서 리스트를 유지해 나갈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I번째 칸이 들어왔다 치면은, 얘가 새로 들어오면은 이제 I랑 뭐 AI, MI가 돼. 이렇게 들어올 텐데, 만약에 이 MI라는 값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높이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냥 아무런 작업 없이 그냥 적당히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넓이는 이제 여기까지의 넓이 더하기 MI.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제 이제 높이가 이제, 기존의 높이가 이제 얘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문제되겠죠? 그러면은, 이 덩어리를 그냥 날려버리고, 그 다음 거랑 비교를 하면, 스택으로 치면 이제, 맨 제일 위에 있는 거를 팝해버리는 형식이에요. 그 다음 거랑 비교해보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겠다. 그러니까 현재 지점보다 낮은 게 나올 때까지. 현지점이 나중에 나올 때까지 계속 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보다 이제, 낮거나 같은 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 팝하면은, 이런 식으로, I를 포함한 새로운 리스트는 이제, 지금 빨간색을 표시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될 네, 거고, 어떤 지점부터의 평평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이 어떤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리스트를 위치랑 높이를 같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 위치부터 내 위치까지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높이가 전부 다 MI가 될 겁니다. 왜냐면 얘보다 낮은 게 있으면은 리스트에 초과돼 있을 거고, 얘보다 높은 게 있었으면은 이 까만 색깔 활동선에서 이미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높이가 MI가 되고, 네. 그거는 초과되는 넓이는 그 가장 마지막 부분의 넓이에서 MI 곱하기 I 마이너스 위치, 마지막 거의 위치. 이만큼이 이제 새로 추가되는 넓이고, 그거가 이제 I 번째 칸을 포함하면서 가장 넓은 거의 면적이 될 거. 네, 그렇게 되겠죠. 문제는 여기서 그 현재 지점보다 작은 지점을 찾을 때 앞쪽으로 예. 그 다시 그 되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추적을 할 때 그 뭐지? 여기 I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쭉 한 칸씩 하나씩 확인해가면서 나가면은 오래 걸리고요. 네. 그 높이가 이미 오름차순인 어떤 스택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하나씩 팝해 나가면 자기보다 높은 거를 팝하고 자기 자신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지 이제 그 시간 버텼던 오더 1만의 오더 n만의 동작이 이거는 이제 그 뭐지 가장 높은 히스토글 가장 넓은 히스토글 그런 구하는 방법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예, 뭐 아무튼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 이제 덩어리채로 훅훅훅 날리니까 시간이 더 빠르게 더 탐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기보다 낮은 애들 뭐라 해야지? 항상 오른차수만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자기보다 높은 애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쿨하게 날려버리면 돼요. 그냥 바이너리 섞자면 된다는 거죠. 이게 각 뭐라 해야지? 각 막대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걔는 추가되거나 제거되거나 둘 중 하나의 연사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연산은 오더 n만의 됩니다. 이 한 번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이 뭐라 해야지? 이 넓이를 구하는 행위가 어. 그래서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짓을 해주고 또 똑같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짓을 똑같이 해줍니다. 잠깐만 여기서 그 그러면은- 중간에 그 이전의 높이 찾아서 깎아내리는 부분의 시간 복잡도가 오더 1에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깎아내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러니까 더 낮은 게 나오면 그 앞에 있던 그 자신보다 낮은 걸 찾을 때까지 뒤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이 그거가 이제 오더 1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더 1만에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뒤로 가는 작업을 그러니까 이후로 다시 하지 않는다는 뒤로 거죠. 뒤로 가는 작업에서 의해서 이제 한 번 날아간 친구는 다시 추가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추가되거나 한 번 제거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만 저 되기 스택에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생겼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뒤에 새로 생겼던 부분들을 저 스택에서 위에서부터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한번 날아간 친구는 이제 다시는 그게 다시- 그 여기 포함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더 n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그 걸리는 시간이 오더 n이 되고, 따라서 오더 n 더하기 오더 n이니까. 오더 n 더하기 오더 n이고, 네, 오더 n 더하기 오더 n 그럼 더하기 이제- 오더 n 더하기 오더 n이네요. 그죠? 오더 n 더하기 오더 n 오더 n 돌면서 이제 그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돌면서 네, 왼쪽부터 구한 거랑 오른쪽부터 구한 거의 합을 각 지점에 대해서 합을 잘 체크해서. 구해서 그럼 이제 가장 높은 지점과 이제 가장 높은 넓이 이런 게 나올 텐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왼쪽으로 쭉 파고들고 오른쪽으로 쭉 파고들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파고들고 할 때 보면은 이제 이 빨간 색깔 구할 때 이제 위치랑 넓이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했잖아요. 예. 보면은 이제 i번째를 추가했을 때 이제 높이가 a-가 되는 것들의 위치는 이제 그 이전 거로부터 자기 i번째까지 얘들의 높이가 전부 다 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i에 대해서 그 이전 위치 값 이거를 그냥 미리 저장해 놓고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라고 이름 지었는데 패스 i가 문제를 이전 위치 이거를 저장해 놨으면은 이제 가장 높은 지점을 구했을 때 걔네부터 왼쪽으로 이제 실제 높이를 대입해야 될 텐데 그 작업할 때 이제 i랑 이제 패스 i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mi 값으로 집어넣고 또 패스 i부터 그 패스 i의 패스 i까지 또 똑같은 거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대입해보면 이제 실제 높이도 대입해서 구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패스를 복원하는 것까지 해서 오더 n. 일단은 이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 작업들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할 일이 많죠. 예, 이게 좀 예외 처리도 많고 또 뒤집어서 또 해야 되고. 네, 뒤져서 또 해야 됩니다. 네, 제대로 계획해 놓고 짜지 않으면 고생을 좀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고생을 좀 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죠. 고생하다가 뭐 실패한 사람이 저기 제가.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씨, 다 짜고 나니까 하나 빼먹은 거야. 그거 넣으려면 다시 짜야 돼. 아, 진짜. 너무 억울하다. 와, 그래도 디버 푼 사람 되게 많네. 나 이거 디버는 말도 안 되게 어렵다 생각했는데. 62명?